지금 국평이라고 하는 아파트가요, 연봉 5천만 원 정도를 기준해서 연봉을 한 푼 안 쓰고 31년을 모아야 되는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압구정 아파트가 105억의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이신 분은 200년이어야지 100억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그럼 이 아파트는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태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연일 뭐 신고가가 계속해서 터져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아파트 사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3급지에서 2급지로, 2급지에서 1급지로 어떻게 이동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부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그냥 막연하게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고 전략적으로 어딘가를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입을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 부동산 경제학 TV 보시면서 그 길을 선택하시고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2030년 재개발의 시대가 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회가 되는 지역, 기회가 되는 어떤 투자 물건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발품 많이 파고 계시죠? 저희 부동산 경제학 TV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던가 그 지역, 그리고 또 소액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가정에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세미나 진행하고 있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토요일에 세미나를 진행하고요. 저를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고, 또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1대1 상담을 또 많이 도와드리고 있죠.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0년은요, 재개발의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재개발의 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투자의 방향성이 재개발로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격차도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재건축은 이제는요, 가격 자체가 뭐 30억, 40억, 50억,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100억도 가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품이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호가로 가고 있는 20억, 30억대의 신규 아파트를 빠르게 좀 마련하고 그거를 저가에 매입하려면 단연 방법은 재개발에 진입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요, 한 5년 전, 10년 전에 진행했던 이문 뉴타운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문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매가가 진행되려고 하기 전에 프리미엄 자체가 1억도 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입주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6억, 7억, 8억이 가는 그런 시대에 와버렸던 것이죠. 우리는 거기를 무시할 게 아니라 정말 예전에는 엄청나게 무시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신규 아파트조차도 취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시작한다고 할 때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우리는 저가에 진입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현재 2025년에서 2030년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요, 지금 모아타운이 한 109개소, 지금 그 외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만 거의 4, 50개소가 발생하고 있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또 신속통합 개발까지 하면 정말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이죠. 역세권 활성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내용들의 전반적으로 핵심은 재개발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재개발에 투자를 할 때 보통 투자 금액이 1억에서 한 3억대 정도로 지금 현재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1억, 2억, 3억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했고 시간만 담보할 수 있었다면 그 상품 자체가 지금은 10억, 15억, 20억, 25억을 가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낭비를 하지 마시고 내가 저가의 자본이라도 있으면 노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재건축이 앞에서 선두를 끌고 가고 있고 밑단에 있는 재개발들이 뒤에서 밀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기존의 아파트들이 전세값들이 상승하면서 그 가격들을 또 끌어올리는 영향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데 맞물리고 공급 부족 사태, 또 금리 인하 사태가 같이 오고 있고, 이제는 대선판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의 공급량이
27년까지요. 최악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에 맞물려 있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신규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할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움직이는 모든 수요가 재개발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선점하고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곳은 어디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콕콕 집어서 아셔야 되겠죠. 우리 부동산 경제학 TV에서 세미나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런 내용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건축의 시대, 신축 아파트의 시대가 지고 재개발의 시대가 온다. 자, 한번 보실까요? 왜 그러냐? 지금 국평이라고 하는 아파트가요. 연봉 5천만 원 정도를 기준해서 31년을 모아야 한답니다. 과거에 우리 기사 보시면 어때요? 10년을 모아야 한다더라, 15년을 모아야 한다, 20년을 모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31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내가 직장 생활만 해서 취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네 기성세대, 우리네 부모님 세대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5월 6일자였습니다. 5월 6일자. 14억 6천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국평이 말이죠. 연봉을 한 푼 안 쓰고 31년을 모아야 되는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압구정 아파트가 5월 7일 기사입니다. 105억의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야, 황당하지 않습니까? 연봉 5천만 원이신 분은 105억이면 약 몇 년이에요? 5천만 원 곱하기 연봉입니다. 이거 곱하기 10년이면 5억이죠? 그죠? 100년이면 50억이에요. 200년이어야지 100억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그럼 이 아파트는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재건축으로 진입하거나 신규 아파트로 진입하거나 상급지로 진입하려고 하는 순간 숨이 턱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을 해요. 첫 번째는 포기를 합니다. 야, 이거 나는 뭐 절대 못 사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전합니다. 야,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걸 사야 되겠구나. 근데 이거는요, 단연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지금 현재 한국은 아직도 전세제도가 있고요. 이 전세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갭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고 이 갭이 현재도 개발 시장에서 어떻게 된다? 통용되고 먹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개발의 환경과 정보를 우리가 먼저 알았더라면 초기에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겼겠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기회를 못 만나셨다면 지금도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인터넷, 다양한 영상,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그걸 습득하시고 받아들이셔야지만 성공하실 수 있고 나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요, 시대가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질 겁니다. 지방과 서울과 끊임없이 듣고 계시죠?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재건축 30억, 40억, 50억, 100억을 찍고 있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재개발 시장으로 노크를 두들기신다면 아직도 1억에서 한 3억 정도 안팎으로 어느 정도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체로 요즘에 가장 뜨거웠던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재개발이 중요한지 말이죠. 자, 최근에 마포자의 히스테이트 라첸스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영어로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생기면 무조건 비싸지니까 생기려고 하는 것들을 진입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봐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만들어지는데 이 아파트가 1100세대입니다. 1100세대인데 2027년에 입주를 예고하고 있어요. 최근 실거래가가 25억을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25억 하는 아이가요. 프리미엄이 17억 8,100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16억에서 17억이 아니라 여기에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와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약 25억 정도 가는데 그렇다면 이 조합원 분양가에 받으셨던 분들은 뭐다? 여기가 재개발을 했고 재개발이니까 여기에 뭘 갖고 있었냐면 빌라 또는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 이런 주택들을 갖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 빌라 한 칸이 얼마였었냐? 한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2억 5천에서 높아봐야 프리미엄 붙어서 한 5억 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빌라 소유자들은 가지고 있고 조합원 분양가에 받았는데 위치가 좋고 신규 아파트로 딱 올랐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프리미엄만 16억에서 17억이 형성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건 단연 언제였다? 25년 4월 19일이었던 겁니다. 현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많은 의심을 해서 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발 언제 되겠어? 안 되면 어떻게? 가다가 좌초하면 어떡하죠?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고, 어느 분은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묻어놓고 기다리신 분이 계실 거예요. 누가 승자죠? 그냥 묻어놓고 기다리는 분이 승자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반지하 시설이 돼 있거나 길이 막 4m 도로에 불편한 길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연 시간의 문제는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막 하다 보면은 우리 뉴스 보면 어때요? 뭐 비상대책회의가 만들어져서 반대파가 와가지고 소송이 붙어서 안 되더라 이런 것도 많았지만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문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소송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만들어지죠. 왜? 지역의 날 가지고 이익 때문에 싸웠지만 지역의 날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허름해지고 이거 더 이상 못 살겠구나, 빨리 해야 되겠구나, 서로 양보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뭐였다? 저가의 자본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1억, 2억, 3억 가지고 진입했더니 얼마를 벌었다? 프리미엄만 그냥 16억에서 17억은 그냥 붙었다. 자, 이런 분들이 1세대 1주택자로 만약에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따라오니까 실제로 이걸 매도했을 때 돌아오는 세금도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이고 그거에 대한 이익은 어마어마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몰랐었다? 아닙니다. 5년 전, 10년 전에도 열심히 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분께서는 선택하시고 어떤 분께서는 선택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5년 이후 2030년까지는요. 대통령이 누가 되던 간에 서민주거 안정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공급을 늘리려고 속도를 낼 것이다.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속도를 어떻게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것은 단연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쪽으로 급격하게 방향이 잡혀나갈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세미나 진행하고 있죠. 금요일, 토요일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는요, 다양한 개발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재개발뿐만이 아니라 도시의 개발도 같이 준비되고 있죠. 도시의 개발과 재개발과 재건축이 합쳐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가격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반대로 따지자면 신축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자,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피고 있고요. 노후도가 과거에는 막 75%였다가 67%였다가 60%였다가 모아타운은 50%까지도 왔고요. 그리고 주거 지역에 대한 어떤 용적률 확대를 위해서 역세권에 대한 공공의 기여를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더 높게 짓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 선안권 또한 마찬가지다. 앞으로는 공업이라고 하는 공업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에 대한 비율을 높인다. 어떻게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역세권들이 신규로 만들어지는 것들도 어떻게 강화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자 봐보세요. 한강벨트 라인 쪽으로 다양한 개발을 예고하고 있죠. 근데 한강벨트에서 움직이는 상급지 재건축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격들을 선도해서 끌고 가고 있죠. 1라인, 2라인, 3라인 지켜보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도심 복합개발 2025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어딥니까? 세운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정비하는 사업들, 그 다음에 용산국제업무지구 2025년 첫 삽 딱 뜨게 돼 있죠. 51조 원이 들어가는 최대 국가 사업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놓치지 마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서울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철도 지하 프로젝트는 별표 100개를 치셔야 되는데 자 지상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곳들을
기간을 두고 어떻게 전부 다 아래로 내리는 작업을 하는데 왜 내리겠습니까? 그냥 시끄러워서요? 단순 그것만이 아니죠. 지금 서울에 주택이 부족한데 그 주택을 공급하고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요, 작아도 똘똘한 가격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례를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덕 역세권에서 경의선 숲길을 지나는 라인들을 보면은요. 자, 공덕 파크자의 485세대입니다. 그리고 공덕 더샵 124세대, 자, 공덕 브라운스톤 290세대, 효창 프루지오 307세대입니다. 이런 라인들이 다 어떻습니까? 폭이 좁은 이 철도 라인 따라서 조그맣게 있는 부지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재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봐보세요. 세대수들이 다 100세대, 300세대, 거의 뭐 290, 485세대죠. 이런 라인들도 가격이 얼마 가고 있냐면 30평대가 18억, 20억, 19억, 18억이 가고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전에는요, 7억, 8억, 9억 이렇게 가다가 이 경의선 철도가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가면서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냐? 주변이 개선되는 효과가 만들어졌고요. 주변에 높은 어떤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었고, 그 환경이 바뀐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됐다? 그게 가격으로 반영이 됐다. 자, 이런 라인들은 뭐가 핵심이죠? 기업이 들어오고 있죠. 재개발과 재건축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일자리가 풍부하고 여의도라든가 용산권으로 진입하기가 좋고, 또 서쪽으로는 어때요? 학군이 너무 잘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공덕까지 인천공항 딱 따라 들어오는데 그럼 또 뭐가 들어와요? 교통이 좋죠. 자, 교통이 따라 들어오니까 또 주변이 뭐가 좋아졌다? 상권이 좋아졌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입지라고 하는 거예요. 입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입지 깡패를 찾아야 된다. 앞으로 재개발 시대가 왔는데 재개발이 돼서 가격이 뛸 만한 곳에다가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의 핵심 포인트, 이제 추천 지역, 바로 그곳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회장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니까요.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투자처는 바로 신촌 일대, 서북 일대에 있는 라인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투자 지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촌 일대 한번 별표 치시고 보셔야 되는데, 이쪽으로 바로 뭐가 좋아진다? 교통, 상권, 교육, 공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철길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주변 지역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가격대가 앞으로 마포권 일대 자그마한 것들도 18억 가고 있죠.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라체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16억, 17억, 매매가가 25억을 육박해서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데, 지금도 한 1억 후반에서 2억대 초반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핵심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포 일대 전반적인 환경을 한번 만나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가 어딘 것 같습니까? 여기는 바로 마포 일대에 있었던 전부 다 뭐다? 빌라촌과 단독 다가구촌으로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정말 세월이 무섭다, 그죠? 저층 주거지로 형성되어 있던 곳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마포 그랑자이가 들어왔고요. 자, 마포 더 클래시가 들어왔습니다.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이 땅에 자리 잡고 있고요. 마포 자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포 프레스티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역사의 한 장면으로 없어지고 20억대, 25억대로 호가하는 신규 아파트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람이 지금 홍대 상권과 신촌 상권, 마포 일대 다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길 건너면 바로 여의도가 자리를 잡고 있고, 또 길 옆으로 조금만 가면 충정로부터 광화문으로 진입하는 도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즉 최고의 업무 벨트의 최고의 주거 지역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라인에요, 상권이 너무 풍부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추가로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가가치는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바로 그곳을 찾는 게임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 어디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 바로 여기입니다. 현대백화점에서 연세대학교 라인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인데, 이쪽으로는요 신촌역 2호선이
환승을 하게 되어 있고 서부선 연세대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철도 지하를 하려고 하는 홍대처럼 아까 제가 이렇게 몇 세대 뭐 100, 200, 300세대, 400세대들 보여드렸죠. 이런 라인들처럼 만들어지는데 여기도 라체스처럼 1100세대, 1200, 1300세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 이 라인에 바로 역세권이 신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교통이 좋아지죠. 이미 상권은 자리 잡고 있죠. 병세권이라고 하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정말 국제 대학 딱 자리 잡고 있죠. 홍대, 연대, 이대, 서강대 말할 것도 없는 환경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슬리퍼만 신고 나가도 슬세권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지신다면 라체스처럼 어떻게 1, 2, 3억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프리미엄 16억, 17억을 받아낼 수 있는 앞으로 향후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지역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요 지역 충분히 관심 가지시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이쪽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주택수 제외되는 거라든가 이런 어떤 혜택을 주는 물건들 있죠. 이런 것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 부동산 경제학에서 이 물건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만약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 세미나 참석하시면 되고 세미나 참석이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1대1 상담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자, 봐보세요. 제가 노후도 표시를 좀 해놨는데 연세대역에서 바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노후도가 92%인데 아래쪽으로는 신촌 상권이다 보니까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개발하기가 매우 어렵다. 자, 그렇다면 상권이 없는 주거시설 개발해야 되는데 이 박스가 바로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인데 노후도가 몇 프로다? 92% 이상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반지하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고 지금도 하숙집들이 굉장히 많은 자리를 잡고 있죠. 언젠가는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열심히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속통합적으로 방향이 잡혀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일대는 보시면 철도 지하가 내려가면서 아래쪽으로 옆에 있는 신촌역도 사라지고 복합단지로 개발을 예정하고 있고요. 정말 입지 깡패죠. 최고의 구간인 서부선도 서울대부터 가자까지 세절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만들어지는데 이 신촌 박스하고 옆에 있는 홍대 박스 라인의 최대 우리나라 국가의 최고 문화 K-팝 상권이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상권을 품고 있죠. 병원을 품고 있죠. 학군 품고 있죠.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맨 앞에 보여드렸던 라체스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정말 입지가 깡패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상 조감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와,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파트로 만들어지려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연세대역 앞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자, 여기가 바로 제가 지금 찍어드리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연세대역이 들어올 예정에 있는 곳 국가사업이죠. 언제 들어오나요? 2029년에서 2031년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지금부터 개발을 시도한다면 입주까지는 미니멈 7년에서 맥스 한 10년 정도 예상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요. 조합원 수가 약 330세대 정도 됩니다. 건립세대는 1255세대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면서 설계 변경을 계속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고요. 이 지역은 일반 1종 주거지에서 2종 주거지가 아니고 3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고 그 본석에 들어가면서 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한번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매물은요. 자, 2024년 8월 8일 대책이죠.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7년 12월까지 확대됐는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여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가끔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냐면 자, 24년 1월 10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되는이에요. 그러니까 1월 10일 이전에 준공됐으면 주택수에서 제외가 안 되는 거고요. 2024년 1월 10일 이후에 준공됐다 그러면 주택수 제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한 1억 8천대에서 2억대 가능한 투룸 신축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24년 1월 10일 대책으로 인해서 주택수가 제외되는 비아파트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녀분들 증여하시고 차용하시죠. 이렇게 해서 투자가 가능한, 이자 없이는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의 4.6%의 어떻게 보면 법정 이자율이 있죠. 근데 연에 1천만 원 이하면 이자를 주지 않아도 어떻게 자녀가 부모님한테 또는 부모가 자녀분에게 이자를 주지 않아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조합원 수가 원체 낮다 보니까 30평대 아파트 정도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신규가 됐던 뭐가 됐던 그 지역 안에 내가 하나를 갖고 있다면 뭐를 줍니까? 하나의 입주권을 주는데,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해서 입주권. 자, 근데 입주권은 누구에게 줍니까? 애초에 거기에 그 지역의 상품을 갖고 있었던,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원 소유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합원이라고 한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조합원 분양가와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일반 분양가는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갖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비아파트라고 하는 특히 빌라 같은 경우, 다세대 주택이죠. 한 채만 갖고 있을 때 공시가 5억 원 이하면 뭐다? 청약통장도 쓰는데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고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전략에 매우 적합한데, 1세대 1주택자는 자, 취득하고 어떻습니까? 12억 원까지 올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2년만 갖고 있어도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고, 연세대역 개통 시에는 역세권 프리미엄도 얻으실 수 있고, 지상 처리, 지하 완료가 됐을 때는 그 녹지 프리미엄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재건축으로 진입해서 20억, 30억을 밀어넣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내 집 마련, 자녀분들을 위해서 서울의 신규 아파트로 하나 받을 수 있는 전략.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로 진입하지 못했다면 서울에 점 하나 찍는 전략도 하셔야 되고요.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한 노후 대책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억, 30억, 40억, 50억 밀어넣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하지만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요, 조합원 분야가 8억, 9억 시대, 프리미엄 16억, 17억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 기회와 선택을 가지실 수 있는데 망설이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품 파시고, 영상 많이 보시고 좋은 거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려우십니까? 세미나 준비되어 있죠? 금요일, 토요일 이번 주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뵈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정말 좋은 내용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